전세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안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2023년 초부터 지금 쭉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5년만큼은 공급이 충분한 편이에요. 이문 휘경하고 장인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6년부터는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가다가 26년부터는 전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몇 년 되셨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한 15, 16년 된 것 같아요. 15, 16년 되셨는데 15, 16년 된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시나요? 제가 가끔씩 백화점을 가면 아직도 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런 데 줄 서 있더라고요. 옛날만큼 길진 않은 느낌. 옛날만큼 길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항에 또 사람 바글바글하고.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가 어려운 게 맞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작년에 한국 부동산 경제 이제 벌써 1월 이제 말로 가고 있으니까요. 좀 정리 한마디로 해준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초양극화. 네, 맞습니다. 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긴 해요. 주요 지역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과거에 2021년, 2022년에 정말 전국이 다 올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전국이 다 오르네 라는 것을 체험했지만 사실은 부동산이란 건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입지 가치 그리고 상품적인 가치를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그 수요들까지 다 수도권으로 오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이 더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주요 지역 선호 현상이 있었던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왜 선호 현상이 계속 또 심해지는 걸까요? 인구의 감소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도라 할지라도 하남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양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확 차이가 나요. 하남시에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양평은 우리가 주말에만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경기도라 할지라도 그만큼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좀 심해진 현상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라 불릴 텐데 강남 3구랑 마용성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여기 분위기는 그럼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1월 중순 말. 지금 현재는 보합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는 그래도 좀 더 호가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살짝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 단지마다 다르지만 현재 그런 상급지 위주로는 약간 보합세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노원구나 그리고 어디 금천구 이런 곳들은 살짝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강남 3구 마용성 같은 데는 앞으로 2025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기는 사실 인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오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마포구,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는 가격이 약간 좀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매물들이 보이면 바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마포에 어떤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그게 5천만 원 싸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8팀이 보러 갔대요. 와. 네, 그래서 자기가 계약 못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5천만 싸도 바로바로 계약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하락세라기보다는 보합세나 약간 약보합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포구보다 더 상급지인 강남 3구는 요즘에도 신고가 치고 있나요? 그렇죠. 뭐 압구정이나 그런 반포에 있는 신축 단지들 이런 곳들은 신고가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남동 쪽 아니면 성수동 쪽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학군이 필요한 사람들은 압구정이나 반포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싼 구입, 비싼 동이 한남동, 성수동, 반포, 압구정 이 정도? 여기가 이제 탑4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데가 뭐 청담동도 있을 거고 하시겠지만 그럼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자들이 더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가격은 제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초대해 보면 2025년을 상저하고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 최상급지는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여기 이상으로 더 갈 데가 없는데요. 또 밑에 있는 입지에 계신 분은 또 오고 싶은 데는 결국 최종 동차지는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집가 하락 분위기가 여기만 피해갈 수 없다. 예를 들면 21년, 22년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반포 같은 압구정 이런 데
때는 대출이 안 됐잖아요. 15억 이상이. 그래서 거기는 금리 이렇게 오를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안 떨어져요 얘기했어요. 저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이론상으로 맞아. 왜냐면 대출을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반포 같은 데도 뭐 10에서 20% 팍팍 떨어졌거든요. 팍팍 떨어졌죠. 비싼 곳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비싼 곳들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 그 하락장이 오면은 상급지라고 절대 못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하락장이 오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상급지인데,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반등장이 오면은 가장 빨리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반등장 때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집주인들이 안 팝니다. 네, 내놨다가 집 보러 몇 명이 오면은 안 팔아요. 그래서 그 상급지대의 특징은 반등이 좀 더 빨리 오고 세게 온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12월이나 1월에 수도권의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요즘 사람들 심리는 상급지 말고 전반적으로는 좀 어때요? 작년 초 2024년부터 현재까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오른 거를 주고 사게 되면은 거의 신고가를 찍는 건데,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냥 하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금매를 잡자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기다리자라는 분들, 이렇게 세 포지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결정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샀는데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샀는데 떨어진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소유권이라는 게 일단 저한테 있고, 그리고 하락장 때 보면 30억짜리가 30% 떨어지는 것과 15억짜리가 30% 떨어진 거 보면은 절대금액 큰 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 때가 사실은 갈아타기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일단 사고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네. 근데 말씀만 들으면 되게 심플한데, 뭐 예를 들면 집이 이제 사셔야 되는 무주택자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큰 돈을 쓰는 거다 보니까. 싸게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싸게 사고 싶을 때는 이 뉴스가 워낙 온통 전부 다 막 우리나라 망했다, 뭐 한국 경제 거의 뭐 끝나는 뭐 그 정도 나오죠. IMF에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사기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억, 지금 뭐 1억 4천이지만 1억까지 막 치고 오를 때는 사람들이 사고 싶지만 막상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산다 하지만 9천, 8천, 7천 떨어져도 그쯤 되면 더 못 사더라고요.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1억대의 마음이랑 7천대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023년 1월에 이때가 그 하락기에 거의 종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집 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많이 당하셨겠네요. 엄청 많이 날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그때가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23년 1월이 저점이긴 한데 그때 근데 왜 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정도 한 30% 빠졌으면은 여기서 더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었죠. 자, 2024년에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가도 상승했었는데 그 원인은 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매매가 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25년에 전세가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가 안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2023년 초부터 지금 쭉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25년만큼은 공급이 충분한 편이에요. 이문 휘경하고 장인 뉴타운하고 광명 뉴타운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26년부터는 다시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가다가 26년부터는 전세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26년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이유가? 2026년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네,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분양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하나 문제점은 갱신권을 이미 다 썼습니다. 전세 2년 갱신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27년에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인허가 물량도 많이 적은 건가요? 엄청 적죠.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거의 없고요. 아파트 착공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그 84제곱이 전세가가 10억이에요. 비싸요. 전세가가 10억입니다.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가는 한 24, 5억 정도예요. 원래는 이 정도 규모가 입주할 때쯤이면 전세가가 한 7억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지만 이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광명 뉴타운, 이문희경
장유니타운 입주하면서 그 순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파크 아파트가 22년 12월쯤에 분양했었나요? 맞아요. 그때 막 미분양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죠. 이거 미분양 나면 진짜 집값 더 떨어지고 큰일 난다 하면서 정부가 뭐 대책 뭐 뉴스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거 사면 큰일 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야 된다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제가 알기로 거의 더블 정도 난다고 들었던 것 네, 같은데 거의 한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저는 그때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강동구에 있거든요. 그 가격이 고덕 그라시움하고 이 걸로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봤을 때 입지도 그라시움보다 더 좋고 훨씬 더 세대수도 큰데 이걸 봤을 때는 더 비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그 말을 이제 영상에서도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작가 송희구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또 실제로 적용하신 분은 큰 돈을 버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순간들에 딱 뭘 해야지 사실 뭐 100%는 없겠지만 내가 살지 말지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왜 미분양이 될 수 있고 큰일 난다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딱 기준점 잡아야 돼요? 여기서의 기준점은 간단한 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지 있잖아요. 강남, 서초, 용산, 뭐 송파, 마포, 성동, 동작, 강동, 동대문 뭐 이런 데가 오르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물가만큼 올라요. 이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도 외곽지까지 오르면 그때는 사면 안 돼요. 그때는 완전히 고점이란 뜻입니다. 뭐 의정부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파주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인천 구도심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까지 올라버리면 그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그래서 이 고점이란 게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대평가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은 다 상대평가라서 과연 평상시에도 오르지 않은 것들까지 올랐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신축, 구축 얘기해 주셔서 신축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고 모든 신축이 또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신축 아파트 좀 구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세대수가 너무 적은 건 안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1000세대 이상. 이게 상급지일수록 한 4,500세대만 돼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1000세대는 돼야겠죠. 네, 그리고 신축을 볼 때는 절대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일자리와의 거리.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강남에서의 거리가 물리적인 절대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강화문, 여의도, 강남이 3대 일자리죠, 서울에. 그래서 저는 거리를 대충 잴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재요. 거의 용산구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딱 거의 중심 아닌가? 네. 거기를 중심으로 절대 거리가 너무 먼 곳들은 GTX로 아무리 빨리 올 수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GTX를 생각보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는 직주 근접이다. 직주 근접인데 절대 거리도 보셔야 돼요. 여기 마포에서 삼성역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 네, 근데 마포가 그것만 안 좋아. 강남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차를 타고 가도 힘들고 지하철을 타도 힘들고. 연신내에서 GTX 타고 삼성역 나중에 뚫리면은 뭐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신내가 마포보다 상급지는 아니죠. 그 의미로 해서 절대 거리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야 여기 10분 만에 가니까 여기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통으로 편하게 가는 것과 또 실제 절대적인 킬로미터의 그 거리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또 요즘엔 또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자사에 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정보에 상당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급등장이 2018년부터 오긴 했거든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무슨 프롭테크 같은 거 있잖아요. 호갱노나 아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워낙 발달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뭐가 올랐어요? 지식 수준이? 네.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것과 살 것들을 확실히 잘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홀 아파트 안 살려고 하시고 대단지에 그다음에 역세권에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근처 대부분 다 알죠 요즘에. 그래서 그것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수요가 분산이 안 되니까 얘네는 확 올랐다가 좀 비싸지면 확 꺼지고 예전에는 뭐 돈이 좀 부족하면 뭐 빌라 살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빌라는 아니야. 아파트. 그러니까 또 수요가 쏠리겠죠. 요즘에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유형에서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세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량과 매물 요즘 어때요 서울? 거의 없죠.
네,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찍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거래량을 바닥 찍을 때가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집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그냥 내가 가서 충분히 매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거래량이 늘어난다 할 때는 오히려 관심을 좀 끄시고, 거래량이 없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없다 해서 그 걱정하는 게, 야, 이게 이제 매수자는 여유가 있고 매도자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제 호가 떨어질 거고, 요거 점차 매수자들이 안 사게 되면 가격도 떨어질 거고, 실제 이제 거래가가 지가 하락으로 더 이어진다.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다. 요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요거 때문에 집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게 맞죠. 집주인들은 집값을 내릴 때 상당히 찔끔찔끔 내리고요. 올릴 때는 팍팍 올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최저 시급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다 공사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인부들의 어떤 식사비, 그리고 월세비, 기숙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축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그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이 점점 더 귀해지는 상황이고, 신축이 귀해지면 준신축이 귀해지고, 재건축이 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아파트 공사비 요즘 서울 기준 평당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나요? 코로나 전에는 평당 500이었는데 네. 지금은 기본 900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지을 때 좀 화려한 커뮤니티, 뭐 조경 이런 걸 또 원하잖아요. 원하죠. 막 폭포 있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이 깨지는 곳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성이 깨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왜 기다려야 되지? 그냥 새 걸로 가버리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얼죽시라는 표현도 나오고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는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가 좀 길어진 모양새도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또 먹힌 것 중에 하나가, 은행들도 이미 작년에 한 해 장사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입김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여지가 있었겠지만, 또 은행도 사실은 그 대출과 예금의 차이로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출을 완전히 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텐데, 어떻게 되고 정부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좀, 사실 지금 정부가 약간의 그 빈 공백 기간 같은 정부이다 보니까 정책이 앞으로 특별한 게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작년 말쯤에 시장이 딱 멈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대출 규제는 그냥 하나의 요소였을 뿐 진짜 이유는 2024년 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으면 이 대출 규제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대출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별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가 이 돈 주고 살까 이건데, 그런데 만약에 2025년에 다시 뭔가 3월부터 꿈틀꿈틀대기 시작한다 하면은 사람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을 받아서 또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시세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품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현상 그럼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2025년 수도권 청약이 있나요? 방배동에 원페를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포에 있는 레미안 트리니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잠실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뭐 이런 것들. 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최소 5억은 가져간다고 보셔야 되죠. 당첨되는 순간 5억 먹는. 네, 기본 5억이요. 최소. 만약에 청약 점수 한 9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69점이 사실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69점 정도가 재작년에 레미안 원밸리나 그리고 방배 DH 이런 곳들의 커트라인이 69점이었었거든요. 사실 69점도 굉장히 고점이잖아.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69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도전해보고 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63, 4점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로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그냥 조정지역이 아닌 곳들, 나머지 그 3구와 용산구 빼고 나머지 곳들은 오히려 분양가가 비싸요.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평촌에 있는 그 아크로 베스티니도 있고, 광운대에 있는 그 서울원 아이파크도 있는데, 거기들도 지금 뭐 무순위들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렴했다면 지금 다 완판이 됐겠죠.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지금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 좀 한번 해주신다면 핵심. 서울에 있는 곳 중에 좀 메이저한 곳들, 서대문, 뭐 마곡, 동대문, 동작, 강남, 서초, 용산, 강동, 뭐 동대문, 뭐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잘 좋아하는 곳들과 경기도에 있는 분당, 구성남, 인덕원, 과천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선호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저는 강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머지 그 외의 곳들은 힘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냥 보합세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 봅니다. 네. 사람들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가장 좋다는 송도마저 2023년 초 대비 반등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송도나 뭐 청라나 그런 좀 인천에서 수요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방법세로 갈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좀 뭐 부천이나 부평이나 구축 네. 아파트들, 일산 구축 아파트들, 또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송도 같은 것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네. 거기보다 못한 데도 굉장히 많을 테고 네.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가고 싶다는 것과 네. 내 소득과 자산이 받쳐줘야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송도 같은 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핵심 서울의 그 지역 외의 곳들도 사실은 전국으로 봤을 땐 비싼 곳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 외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거기들도 채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게 생각보다 각자 광역시에 계신 분들이 자산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왜 그렇냐면 일단 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울산이나 뭐 창원이나 이렇게 청주나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숙사나 아니면 사택이나 네. 또는 그 동네 저렴한 월세를 살면서 다 모은 월급으로 일단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놔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있는 분들이 8, 9억짜리를 일단 전세 끼고 사두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가 상당히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파트 값만 보면은 막 10억이라 너무 비싼 것 같지만 사실은 한 3,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집값 어떻게 보면 또 댓글에 상승을 부추기는 좀 송 작가님 나오셨다 이렇게 댓글 남길 것 같은데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이 또 사실 작가님은 원래 또 직장 생활을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집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죠. 저 사실 서울에 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서울에 2011년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공덕에 왔어요. 마포구 공덕도. 네. 그 당시에 10평짜리 오피스텔에 살았고, 그 뒤편에가 이제 마포 이제 레미안 쪽 쭉 둘러싸여 있잖아, 아파트 단지들이. 거기가 그때 복도식 아파트가 한 5억, 6억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비싸다, 서울의 아파트. 근데 거기 지금 훨씬 비쌀 거란 말이죠. 비싼 곳들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어디 하남 미사에 되게 괜찮은 아파트들도 한 8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5억 정도 해요. 그래서 3억 정도로 일단 사두고 몇 년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서 갈아타기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에는 막 잠실 얘기 나오고 막 반포 얘기 나오고 해서 너무 비싼 것 같지만 알짜 단지들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많이 숨어 있긴 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뭐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들,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7, 8억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저는 뭐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뉴스거리가 되기 위해서 최고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구, 용산, 성동구에서도 최고 고가 단지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물론 비싼 데도 있겠지만 충분히 괜찮은 데도 있을 텐데 너무 고가만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라는 예를 들면 특히 요즘에는 뭐 반포나 압구정에는 100억, 200억, 300억짜리 뭐 고급 아파트 빌라들이 막 지어지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들이 좀 이 시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도 좀 있겠네요. 네, 이건 약간 언론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이게 네. 직장인들로서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은 부산에서도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지금 보시면 한 6, 7억대 시세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뭐 수영구나 아니면 동래구나 이런 곳들이 괜찮은 곳들이 6, 7억대예요. 6, 7억. 네, 거의 상급지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